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에듀피디에서 국어를 강의하는 정훈상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험으로 문을 열었던 국가직 9급에 대한 문제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번 우리 해설 강의 할 때마다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 시험을 통해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예견하고 또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모든 시험은 뭐 인생 시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것이고요. 모든 시험은 다 가치가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했고요. 또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마음가짐도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을 잘 보신 분들도 또 면접도 기다리고 있고 또 뒤에 치러질 지방직이나 또 하반기 시험들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시험 하나만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그 과정을 그 노고를 정말 치하고 칭찬하며 격려해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또 시험은 절대평가이자 상대평가입니다. 즉 우선 우리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남보다 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스스로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절대평가일 수 있습니다. 과락을 면해야 하고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점을 넘어서야죠. 그러니까 공통 과목이다. 물론 국어, 영어, 한국사 이제 직렬에 따라 다르지만 행정과 행정법도 다 공통 과목의 범주로 들어가되 80점 전후에서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분명한 사실들이 있죠. 뭐 직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특수 직렬들 또는 뭐 기술 직렬들 이런 분들은 조금 점수가 낮아도 합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80점 이상을 향해 가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결국 상대평가이죠. 경쟁률과 상관없이 응시논과 상관없이 이미 선발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치열한 경쟁이고요. 단순히 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해야 되고 더 잘해야만 합격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한 문제 한 문제를 매우 소중히 여겨야 하고 비단 국어 한 과목을 잘해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9급 기준으로 5과목이라고 한다면 결국 전체적으로 모두 다 정말 우리가 상향으로 더더욱 잘해야 되는 이제 시험이죠. 그래서 우리 국어를 필두로 정말 더 잘해야 되고요. 우리 완벽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제가 더 준비했고 또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정말 반드시라는 어떤 당위적인 거잖아요. 우리의 노력은 적절한 시기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의 문제일 뿐이고 조금 기회의 문제일 뿐 조금 운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지금이 아니더라도 또 다음에 합격할 수 있는 분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험을 잘 보아서 막 기분 좋아하고 막 합격권에 있는 분들도 물론 정말 축하드리지만 노력했지만 아쉽게 점수가 좀 덜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좀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 이 과정들이 절대 헛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받을 겁니다. 물론 점수로 보상받기도 하고 또 다음에 합격으로 보상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실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 용기를 갖고 이 해설 강의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갖는 많은 책임감이 있는데 뭐 강의를 잘한다 이런 것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싶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시험 당일날 학생들을 응원하는 진심을 다하는 마음으로 매년 제가 시험장에 나가죠. 시험장에 나가게 된 게 과거 수능 강의할 때도 그랬고 공무원 강의하면서도 매년 제가 국가직 그리고 뭐 서울시 뭐 이런 시험들에 제가 항상 매년 시험장에 나갑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정말 마음의 응원도 있지만 저 자신을 돌아보고 최선을 다했는지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최선이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같이 시험 보는 마음으로 저도 이제 응원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종로구에 있는 경복고등학교에 갔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전에도 그렇듯이 몇 년도 시험 이런 게 이제 연도는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또 제가 그 청운중학교입니다. 경복고등학교 옆에 있는 곳에 가서도 또 사진을 찍고 특히 이제 이렇게 시험장에 들어가는 우리 학생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정말 박수치면서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시험장에 나갔고요. 또 제가 매년입니다. 자, 매년 시험 당일에 지금 이 해설 강의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시험이 끝나자마자 제가 빠른 시간에 지금 여러분에게 해설을 해드리는 편인데요. 자, 국금사라고 하는 그래도 공무원의 최다 카페라고도 하는 곳에 12년 연속 가다반을 가장 먼저 올리고
또 정답이 공개되기 전에 올렸는데 그 답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저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그 예상 답과 일치했음을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자, 나머지는 좀 흐리게 했지만 제가 4월 8일 국가직 시험과 관련해서 12시 46분이네요. 우리 정답이 이번에 13시, 즉 오후 1시에 공개가 되었잖아요. 공개되기 전에 답을 올려서 학생들이 벌써 이미 뭐 1000번 가까이, 물론 이제 지금 이미 뭐 횟수로는 1000번을 넘었지만 와서 학생들이 답을 궁금해하고, 또 당일날 바로 제가 해설을 다 올렸습니다. 당일날 제가 뭐 밤 12시, 1시까지도 답을 다 올려서 학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해설들을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12년 연속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뭐 올해 열심히 했다, 작년에 열심히 했다 이런 게 아니라 12년 동안 제가 학생들이 시험 보는 그날은 정말 전쟁 같은 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학생들도 전쟁 같지만 강의하는 저도 그 시간 내내 완벽한 해설,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 하여튼 그 지속성에, 꾸준함에, 그 성실함에 저 역시도 좀 만족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잘하고 있다, 변하지 않았구나, 우리 학생들을 향한 마음들은 한결같구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다음에도 뭐 13년 연속 이렇게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자, 사실 이제 우리가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공시생들 많이 지원자도 줄었다고 하고요. 뭐 노량진이 텅 비었다. 사실 텅 비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또 분명 우리가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경쟁 없는 시험이 어디 있고, 현대사회의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당위적이고 필연적인 것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예전에 과열된 부분들이 좀 있었고, 또 학생분들이 특히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좀 이제 제공을 하면서 뭐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도 막 들어오고, 또 취업자들도 그냥 들어오고, 회사원들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도 했죠. 흔히 말하는 약간 허수가 많았다는. 하지만 이제는 허수가 많이 빠져나가고 지금은 다 합격하기 위해 준비하는 거죠. 배수진을 치고 돌아갈 길이 없다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실질적인 인원들은 좀 줄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경쟁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게 신경 쓰지 않는 일이잖아요. 어차피 내가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공무원을 반드시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률이 정말 줄어든 것은 맞죠. 계속 줄어들었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2023년 기준으로 22.8대 1이라는 것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 그 안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뭐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 선호하는 직업 말씀, 불과 뭐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모두 뭐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 선호하는 직업 1위가 공무원이었거든요. 다만 요즘 MZ세대, 뭔가 박봉이다, 아니면은 뭔가 다른 뭐 민원인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고 뭐 스트레스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뭔가 피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 우수한 인재들이고요. 또 국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공직에 종사하는 우리 전문가, 공무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 선택했다라는 거 확신을 갖고 그 길을 우리는 가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험은 12만 1,526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가장 많을 때는 20만 명까지 지원을 한 거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이 인원이 절대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지원자가 있고 실제 응시자는 95,435명이 응시했음을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최종 발표를 한 거고요. 자, 응시율도 매년 비슷합니다. 78.5%라고 하는 거. 전년도에 77.1%보다는 오르긴 했지만 대략 75%에서 80% 사이에 형성이 됩니다. 자, 이것도 되게 우리 생각에는 안타깝죠. 왜? 지원을 했는데 응시를 안 한다. 왜 지원을 했는데 응시를 안 했을까요? 혹시나 하고 써보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가 좀 이게 자신이 없어서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직렬분들, 예를 들어 군무원에 7월에 시험을 보는 군무원분들도 혹시나 하고 시험을 볼까 하다가 다른 과목이 준비가 안 돼서 안 보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응시료도 내야 되고요. 근데 좀 아깝죠. 그러나 어쨌든 평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시자가 빠져나간다면 실제 경쟁률은 낮고요. 또 과락이라고 하는, 이번 시험에서도 행정학이 가장 어려웠다, 이런 평들이 우리 수험생들, 제 제자분들에게서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언제든지 영어는 살짝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역시 과락률까지를 포함했을 때 실제 우리가 경쟁률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평균 경쟁률은 이번 22.8대 1이라고 아까 소개했지만 실질 경쟁률은 한 10대 1 정도 됩니다. 10명 중에 1명은 합격하는 거예요. 결시율을 빼고 과락률을 뺐을 때. 그러면 그중에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어요. 10명 중에 1명이라고 하면 좀 적어 보이지만 100명 중에 10명이 되는 거고 1000명 중에 100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시험에도 보면 정말 저는 뭐 형편없는 점수가 나왔어요 라는 것보다는 살짝 아쉬운 거예요. 턱에 살짝 걸려있는 거, 중턱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만 살짝 부드럽게 넘어가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 우리 국어로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지금 공부를 하신 분들이 80점 전후에서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합격권이 되기 위해서는 90점이 넘어가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그 한두 문제의 차이는 언제나 가능성 점수잖아요. 다른 과목에서 조금 보완이 되기만 한다면 충분히 합쳐서 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표하는 것은 쉬웠을 때는 90점 이상, 어려웠을 때는 그래도 80점 위쪽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 보편적인 이제 국어에 대한 기대감이죠. 근데 그 기대감이 현실로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조금 실망스럽단 말이에요. 국어인데 60점대예요. 이건 현재 난도로 보면은 상당히 위험한 거죠. 다시 시작해야 되고요. 처음부터 기초를 차근차근 닦아야 되고요. 부족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전체적으로 점수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니까 최근에 치러진 바로 이 국가직 구급 시험에 대한 응시자, 또 응시율, 뭐 경쟁률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항상 결론은 희망적이다. 우리 할 수 있다. 더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강의의 어떤 오리엔테이션 때도 이렇게 2023년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미 신문 기사 등에서도 보이기를 구급 공무원 공채 시험이 암기 위주 방식에서 탈피한다.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완벽한 피셋 형태라고 할 수는 없죠. 완벽한 비문학 100% 이런 거는 아니었지만 기존 공무원 구급 시험에서 분명 점진적인 변화들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이번 시험에는 특이하게 문법이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문법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허탈하죠. 왜냐하면 손해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품사 공부하고 합성어, 파생어 공부하고 형태소 공부하고 문장의 짜임 이런 거 공부했었는데 한 문제도 안 나왔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왜요? 점진적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2문제 나왔으면 줄여서라도 한 문제. 물론 정말 많이 나올 때는 막 5문제 이상씩 나오기도 했었기 때문에 줄어든 게 저는 2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 문제도 안 나왔고요. 그렇다고 다음 시험 2024 시험에도 문법이 한 문제도 안 나올 것인가 확정된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줄어든 거죠. 수능에서도 무조건 5문제는 문법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법의 비중이 약화됐다라고 해야지 문법은 더 이상 출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인사혁신체의 방향에서도 어쨌든 암기 위주에서 탈피하기 때문에 비문학 문제가 9문제나 나오고 비문학은 외워서 푸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 문제, 추론 문제, 순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이제 넓은 의미의 이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방향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거고요. 저도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늘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급 공무원 시험에서 결국 단순 암기 문항의 비중을 줄인다. 추론형 문제의 비중을 점차 늘려가겠다. 사실 뭐 이미 전년도부터 국가직의 비문학의 비중이 7문제, 8문제, 8문제, 9문제 이렇게 조금씩 늘었죠. 뭐 그렇다고 다시 한번 2024 시험에는 막 무슨 20문제 가까이 나오고 10몇 문제 나오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국어라는 게 전체 부분에서의 결국 안배가 필요하거든요. 균형적인 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의 비문학 문학은 있을지언정 그것만 잘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어가 본디 방대하다. 양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부분적으로 다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추론형 문제를 포함해 이해 문제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견이 되었었고요. 다만 또 그렇다고 피셋형이 들어오기 어려운 것은 7급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행시에서 피셋 문제들은 또 지나치게 어렵죠. 지문도 지나치게 길고요. 시간도 물론 깁니다. 그래서 우리 구급시험에 전면적으로 도입되기는 현재는 어렵지만 현재 지금 이런 정도. 왜냐하면 시간도 딱 100분으로 정해져 있는데 국어를 보는데 이번에도 제 제자 중에 80점을 받았는데 시간적으로는 27분 잡았다고 해요. 27분이 걸렸대요. 그러면 어때요? 많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지문이 길어지고 또 비문학이 많아지다 보니까 읽어야 되죠. 독해라는 걸 해야 돼서 정말 예전에는 뭐 국어시험에서 뭐 20분 이내 무조건 이렇게 했는데 지금 20분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만 20분이 넘어가더라도 조금은 줄여보자. 단 1분이라도 줄여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22분, 23분, 정말 제가 생각하는 맥시멈은 25분인데 그러려면 뭐 한국사라든지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은 시간을 확 줄여줘야 돼요. 영어도 또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25분이 넘어가는 건 안 돼. 그러니까 2분 차이지만 엄청 커요. 뒤에 가서 나비효과죠. 다른 과목을 아예 손도 못 댈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국어를 먼저 푸는 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한국사를 먼저 빨리 끝내고 예를 들어 순서상 그리고 국어를 풀고 뭐 나머지 행정과 행정법을 푼 다음에 영어를 마지막에 푼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시간이 쫓기고 불안하다 보면 사실은 다른 과목에 연쇄적으로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라면 이제 국어의 시간을 어쨌든 최대한 줄여보도록 점처럼 풀어서 선으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점처럼 빨리 풀 수 있도록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독해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셋형 문제가 완전 도입되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과 같은 정도의 수준. 저는 9문제 좋다고 봐요. 많이 나오면 10문제까지 나올 수 있지만 그것도 비문학의 쏠림이 좀 심하기는 하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서도 조금씩 해두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자, 제가 12년 분석을 통해서 비문학이 어디에서 어떻게 그동안 많이 출제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올해는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것까지 제가 분석을 다 해드렸는데요. 자, 12년이니까 총 240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누적된 결과 아까 우리 비문학 이야기했지만 7문제, 8문제 올해는 가장 많은 9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물론 뭐 대화라는 걸 포함하면 거의 10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최대치로 보았을 때 지금 문제 수가 74문제 뭐 가장 많을 수밖에 없고요. 자, 문학의 비중도 평균적으로 거의 4문제죠. 4문제 나오다가 이번에는 3문제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보통은 한 4문제 정도가 현대 문학에서 2문제, 고전 문학에서 2문제 이렇게 좀 균형 있게 냈던 경향들이 있었고요. 자, 어문 규정도 많이 줄었죠. 정말 예전에는 많이 출제될 때 서울시 같은 경우 10문제씩 이렇게 나오기도 했지만 줄어서 지금은 2문제 정도 출제가 된 셈이고요. 한글 맞춤법 하나, 표준 하나. 다만 이번에는 늘 단골 문제였던 띄어쓰기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띄어쓰기는 다음에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제 띄어쓰기 자체를 시험 문제 정책적으로 보면은 요즘에는 잘 안 내려고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수능에도 안 나오고요. 피셋에서 당연히 안 나오고요. 그래서 공문서 때문에 띄어쓰기는 분명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공부는 해둬야 되는데 20문제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뭐 정말 문제들 필요한 거 다 넣으려면 100문제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띄어쓰기가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도 준비는 해야 합니다. 자, 문법이 한 문제도 안 나왔다라는 것이 사실은 살짝 좀 쇼킹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해요. 물론 전년도에도 한 문제 나왔습니다. 전년도에도 우리가 뭐 품사와 관련돼서 지시어에 관한 이야기, 이것, 그것, 저것 이런 것들의 이제 문제들, 이그저와 관련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안 나왔다라는 것이 문법의 비중을 줄이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맞아요. 근데 줄이겠다지 없애겠다, 아예 안 내겠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써 이 강의를 4월에 우리가 4월 8일 치러진 국가직으로 해설하지만 이제 6월에 치러질 지방직 시험에 6월 10일이나 아니면 또 7월 15일에 군무원 시험이나 이런 뒤에 또 남아있는 시험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국회직, 법원직 뭐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들을 볼 때 과연 문법을 안 해야 되는 건가? 안 나왔으니까 국가직에서 다른 시험에도 안 나올 건가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직을 생각하지 말고 문법은 그래도 대비해야 한다. 2문제 이내 정도로는 대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어휘야 뭐 워낙 방대하죠. 이 어휘 안에 들어가는 게 고유어도 있어요. 물론 한자어의 의미도 있어요. 관용어도 있어요. 순화어도 있어요. 뭐 속담도 있어요. 이렇게 물론 속담도 따로 빼기도 합니다만. 자, 그래서 이번에는 관용적 표현이 한 문제에 나왔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론 시간에도 배웠던 입추의 여지가 없다. 바로 송곳을 세울 것조차 없다. 그렇게 빽빽하게 사람이 많이 들어섰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한자성어도 한자 관련 문제의 비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선생님들도 이제는 한자 문제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공부하는 시간들이 한자와 한자성어에 투자한 시간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내줘야죠. 수험생들을 위해서 성의를 봐서라도 이건 내줘야죠. 난도는 쉬웠습니다만 결국은 12년 동안 13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뭐 매년 한 문제 플러스 알파가 출제되었다는 것이고요. 자, 한자도 마찬가지죠. 진짜 한자도 한 10년 전에는 국가직에서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필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는 한 문제지만 한자에 누적된 결과 9문제가 있었고요. 자, 쓰기 영역도 요즘에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그래서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쓰기 영역 아니면 또 대화의 실종 이런 표현을 많이 쓰다 보니까 대화, 이 화작이라고 하는 화법 장문의 화법에서도 또 변형되어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자, 어쨌든 쓰기 영역이 이번에는 2문제, 물론 1.5문제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쓰기의 방식을 빌린 또 한자가 섞여 있었고 그래서 쓰기를 1.5문제,
한자를 1.5문제라고 해도 좋긴 합니다. 정독과 관련된 동의어를 물었던 걸 제가 쓰기 영역 속에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법이 나오지 않았지만 공문서를 위해서라면 또 어법이 아주 중요하죠. 전년도에도 한 문제 이미 출제되었었고요. 그래서 역시 얘도 나올 만한 영역인데 아까 말했던 비문학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어법이 좀 그 틈새를 들어가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안 나왔고요. 자, 토론 토의 또는 대화, 언어와 국어 중에 최근에 대화 영역이 거의 필수로 한 문제씩 나오는 추세죠. 국가직에서도 지방직에서도. 전년도에서도 한 문제, 이번에서도 역시 대화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우리 이론서에도 대화의 경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협력의 원리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그러면서 공손성의 원리라는 것도 있었고요. 이런 대화의 규칙을, 물론 외우는 지식도 있지만 지금 우리 문제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 2번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듣고 정확하고 객관적 어휘를 바탕으로 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맥락을 보아야 되고요. 자, 역시 최근에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면서 고전문법 한 번 정도는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안 나오고요. 의문의 변동도 분명히 나올 만한데 안 나왔어요. 전년도에도 안 나왔고 올해도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수능에서는 무조건 나오죠. 수능에서는 특히 고전문법 같은 경우는 최소 한 문제, 최대 두 문제. 긴 지문 속에서 두 문제 엮여 있기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의문의 변동도 상당히 잘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부를 선택과 집중이라 하여서 아예 배제하거나 올해 안 나왔대, 작년에도 안 나왔대, 그러나 내년에는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준비는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비문학과 문학을 압도적인 빅2라고 할 수도 있고 어문 규정을 포함해 빅3라고 할 수도 있고 전에는 문법을 포함해 빅4라고 하기도 했지만 문법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세로 알 수도 있었습니다. 자, 앞에서 이미 통계 소개해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은 어떠냐라는 거죠. 얘기했지만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2023 시험 문제에 보니 비문학 9문제로 무려 45%. 넓게 보면 정말 비문학 독해의 비중이 거의 최대치로 지금 나온 셈이에요. 그리고 문학 3문제, 어문 규정, 쓰기 포함해서, 쓰기는 한자 관련 포함해서 2문제라고 제가 했고요. 나머지는 골고루 한 문제, 어휘 한자, 한자성어, 대화에서. 전년도와 비교하더라도 역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쓰기만 지금 더 많이 출제되고요. 나머지 골고루 한 문제씩 나오는 것이 이미 사실 제 제자도 출제 검토위원으로 들어갔던 원래는 수석, 차석 1, 2등 정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검토위원으로 많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 제 제자분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말 전년도 시험지를 딱 놓고 하나하나 비교합니다. 심지어는 막 문제 번호 위치까지도 보게 되고 순서까지도 보게 되고 선지들도 1, 2, 3, 4를 어떻게 배열할지 엄청 고민을 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형태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다만 차이가 있었다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문법에서 한 문제 나왔었는데 이제 안 나왔고요. 어법에서 한 문제 나왔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2024 시험을 준비하시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문법과 그리고 어법 부분들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단편적이지만 이걸 암기 위주의 지식을 지양하고 라고 말하기에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문서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최근에 수능이나 경향에서도 완전히 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대비는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한 90점 정도를 합격권으로 보았는데 이번 시험에도 그래도 90점 이상은 나와야 합격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90점 전후에 형성되어 있는 항상 위로 불룩한 항아리라고 해서 쉬울 때는 마찬가지로 이게 마른 목골이 아니라 상, 중, 하가 아니라 위로 불룩하다라고 했다는 거죠. 위로 불룩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상위권이 막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한두 문제로 즉 우리는 90점 전후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85점이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른 과목과 비교해야죠. 90점 가능합니다. 95점 완전 합격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쉬웠다고 다 100점이냐. 이 쉽다 어렵다를 제가 감히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수험생들은 다 고통스럽거든요. 시험 보고 나서 상처받고 속상하고 진짜 이게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힐 때가 있죠. 거의 다 왔는데 말이에요. 기승 전까지는 왔는데 결에서 틀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틀리신 분들은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건 보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했다 하면은 80점 이상은 일단은 나와야 하고요. 이 시험에서 70점대다. 이거는 많은 노력이 정말 필요하죠.
더욱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도 70점인데 두 문제 맞으면 80점이잖아요. 그래서 한두 문제씩 이렇게 우리가 천천히 걸어서 가야 하고요. 자, 그리고 최소 90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시험인데 제 제자 중에 전기직 시험을 본 분이 있어요. 그분은 85점인데 완전 합격권이에요. 85점인데 합격권이라는 것은 나머지 특히 전공 과목 같은 데서 변별력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합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직 기준으로 9급이라면 국어는 85점인데 영어는 70점이 나왔어요. 또 한국사도 뭐 80점, 85점 이 정도 나왔어요. 근데 합격이에요. 예,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또 잘 보았을 때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직렬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일행직 기준으로 저는 90점 이상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자, 여전히 작년에도 그렇듯 비문학과 문학의 강세가 두드러졌음을. 자, 7급 유형인 피셋형 문제가 강화되었고요. 이런 언어 논리 관련 문제들이 뭐 지나치게 길어서 1000자 이상 길어서 완전히 피셋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절반 정도의 유형이. 그래서 여러분이 피셋 기출 문제를 이제는 풀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또 권장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어쨌든 짧아도 이번 시험이 그렇듯이 100% 500자, 600자 정도에 500자, 600자라는 거는 단락 한 3개 정도가 짧게 나와야 500자, 600자예요. 그래서 막 1000자 지문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이번엔 특히. 그래서 피셋형 문제가 있지만 네모 형태, 박스형 문제라고 제가 말하는 게 20문제 중에 11문제. 이 표준어 한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다 네모 형태가 있었잖아요. 독해라는 게 최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해라는 단어가 무려 5문제. 그래서 비문학에서 4문제, 문학에서 1문제. 문학은 감상과 이해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자, 추론 한 문제에 순서 한 문제. 그렇게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국가직에서는 순서 문제가 3문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문제였지만 순서 문제도 계속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뭐 추론형 문제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추론으로 적절하냐 하지 않냐. 이번에는 난도가 쉬운 편이었지만 피셋형이라면 훨씬 더 길고 다음 시험에는 조금 더 길어질 거예요. 지금처럼 또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긴 지문. 한 700자, 800자 그리고 1000자 지문은 아마 하나는 무조건 있을 거예요. 긴 지문은 하나가 특히 예전이라면은 19번, 20번. 19번, 20번 쪽에 좀 긴 지문을 주면서 학생들에게 겁을 줬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난도가 좀 무난했다. 난도가 무난했다의 기준은 뭐예요? 지문도 대체로 좀 쉬운 편이었고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이 없었죠. 물론 천동설, 지동설 이런 것도 있었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지문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막 까다롭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수능처럼 경제가 어렵고 지나치게 과학이 어렵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또 정오답도 어느 정도는 도출이 되죠. 다만 미묘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번 시험은 좀 미묘한 부분은 있었다. 뭐 문제 오류 이런 건 없어요. 한국사 같은 뭐 오타가 있어가지고 오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국어에서는 미묘하긴 했지만 대체로 답은 도출했다. 다만 이제 헷갈리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에서 좀 고민하다가 틀릴 때는 있었고요. 또 그래서 독해가 많아 시간이 빡빡했다라는 게 실제 우리 학생분들의 정확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다 해결책이 있는 거죠. 미묘한 것 아니면은 역시 시간의 조절 능력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적절한 탁월한 선택이 역시 필요하고요. 이제는 지식과 암기가 아님을 아까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대로 나왔다고 봐야죠. 물론 아직도 어문 규정이라든지 또는 뭐 한자 성어 같은 경우도 암기라면 암기죠. 어휘도 암기죠. 하지만 이제 전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결국 독해, 이해였다라는 것, 논리였다라는 것이고요. 자, 또 이번에는 정말 특이하게 비교대조형 지문이 무려 8개나 출제가 되었어요. 비교대조형 지문이 사실 가장 쉬운 거죠. 왜? A보다 B, B보다 A, A라기보다 B, B인 반면 A. 그래서 하지만 B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빨리 나누기만 하면 되죠. 그럼 벌써 문제가 어떻게 나올 줄 알겠죠. A에 A-로 연결하고 B에 B-여야 되는데 섞는 거죠. A하고 B-를 섞고. 분명히 B라고 했는데 뭐 A라고 잘못 말하고 이런 게 우리에게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동설, 천동설이라든지 공포, 불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잉과 에어버스를 이야기한다든지 뭐 시대도 서사시의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넘어가서 그다음에 계몽의 시대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충분히 비교대조형에 분석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난도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또 예상하기도 하고요. 자, 그럼에도 고난도 문제를 저는 선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별하는 기준은 실제 제 제자분 중에서 틀렸던 문제들, 그리고 또 많이 학생들이 커뮤니티에서 이 문제 좀 헷갈렸다 이렇게 올라오는 객관적인 문제들, 또 문제의 유형상, 난도는 사실은 어렵지 않았던 이번에 한자 문제였지만 그래도 한자도 항상 우리가 좀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 6문제로 저는 이제 선별을 했고요. 자, 그래서 올해 출제되지 않은 영역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문법, 어법, 띄어쓰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또 대비하시고, 문학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사설 시조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가사나 또는 역시 우리 고려가요나 이런 이제 국민 고전 시가들, 또 이번에는 고전 산문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고전 소설이라든지 고전 수필이라든지 전통극이라든지 판소리라든지 이런 이제 산문들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정말 우리는 점을 찍어야 선으로 연결된다. 저는 점의 공부에 머무르지 않아야 된다고 항상 해요. 단편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걸 쭉 이어가서 일이관지, 일관되게 하나의 줄로 꿰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결국 선의 공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통합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요. 장상 시험에 좀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위로해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결코 약하지는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부족한 건 맞아요. 뭔가 살짝 비어있고 아쉬운 실수들도 있었지만 아쉬움보다는 조금 더 강한 마음으로 다음 시험에도 또 도전하셔야 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당장 오늘 이후로부터 옷깃을 여미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방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훌륭한 분들이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분석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만 이번 국가직위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고난도 6문제였다라고 제가 했는데요. 자, 이번에 대화, 4번에 비문학 순서, 8번에 비문학의 괄호, 기억 니은이 있었죠. 10번에 한자, 사실은 이번에는 쉬웠다고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억과 기억은 완전히 이게 한자의 도금이 다르잖아요. 근데 1, 2, 3번에 또 다른 선지들도 있었고 앞으로도 한자 문제는 해야 한다. 다시 한번 지금 1부 2번 선생님 중에서 한자는 이제 안 나와요. 이렇게 학생들에게 약간 공표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엄청 좋아했겠죠. 선생님이 한자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자가 안 나온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 인사혁 신처에서 말했다고 해서 그 말 자체가 무조건 실제 채점자들, 출제위원들에게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자신의 생각들이 아니 한자를 학생들이 했을 텐데 1년 내내 한자 했을 텐데 안 내면 좀 말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자 이번에는 표기와 관련되어서 출제되었고요. 자, 12번 비문학에 의해 17번 문학의 현대시 문제가 역설법이냐 반어법이냐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감상의 문제, 박제삼의 시가 이번에 출제되었습니다. 자, 넓게 보니까 비문학이 3문제라는 이야기네. 고난도에 그만큼 또 문제수가 많았으니까 9문제 중에 3문제, 33.3%의 비율이라는 거고요. 문학도 3문제 중에 1문제 정도 역시 똑같네요. 33.3%의 비중의 고난도였으며 한자 그리고 대화에서도 역시 하나의 어휘를 정확하게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로 합치자, 우리는 원팀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말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 취지를 말한 건지 그건 달랐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볼 거고요. 자, 또 우리 맞춤법 이번에 어문 규정이 2문제 나왔는데 사실 우리 이론서에 OX에 다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출제된 위층, 거센소리, 된소리 앞에 시옷을 적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생각하건대의 준말은 생각건대, 바로 저랑은 한글 맞춤법 40항 동방신기라고 저랑은 외웠었던 기역, 디귿, 비읍, 시옷, 그중에 기역 받침이 오면서 하가 통째로 탈락이 되니까 축약이 아니라 생각건대, 발음은 생각건대, 이걸 생각컨대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사례들이 생각다 못해, 생각지 못해부터 시작하여서 용납지, 허락지, 깨끗지, 녹록지 이런 것들이 전부 하가 탈락되는 사례였잖아요. 자, 또 공부하신 분들 순양, 순념소, 수지, 바로 양념쥐라고 일명 3개 묶어서 외웠던 접두사 수, 바로 접두사 암수는 수로 적는 것이 원칙인데 수수로 적는 이 형태가 3개 있다고. 3개, 딱 숫자로 우리가 가는 거죠. 순양, 순념소, 수지. 발음도 순념소예요. 수렴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아지랑이 흔하죠. 이 몸 역행 동화되어 앞에 이를 붙이는 게 비표준어이기 때문에 아지랭이라고 하지 않아야 돼. 아지랭이가 비표준어였겠죠. 그래서 아지랑이라고 해야만 표준어가 되는.
물론 냄비 같은 경우는 이 몸 역행동화된 표준어로 인정하는 사례. 그래서 아지랑이와 냄비 정도 많이 구별하기도 하고요. 자, 또 아까 이야기하던 생각 건대는 하가 동시에 탈락된 거지만 다정하다의 준말인 다정타는 이제 동방신기가 아닌 울림소리죠. 즉 안울림소리 받침이 온 게 아니라 울림소리가 오면 축약이 되어서 제 번호에는 1282번은 다정타. 이번 시험에는 무정타가 나왔죠. 똑같은 방식이네요. 무정하다의 무정타가 되어서 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역시 하다의 준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하건대에 많이 나오는 적절하건대, 적절컨대 이런 것도 있었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적절치하는 것 이런 건 다 이제 축약이 되니까 선행 의문을 보라는 거고. 자, 비교해서 섭섭지 않은 것도 동방신기,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을 말하는 거니까요. 비읍 받침 역시 하가 통째로 탈락돼 섭섭지가 돼요. 발음은 섭섭지라고 해야지 섭섭치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이런 게 이미 우리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나오긴 하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